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법조리 카페입니다. 본 자료는 법조리 카페 회원님들을 위하여 제작이 되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법조리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간을 쪼개서 급하게 제작되는 동영상이다 보니 간혹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협의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협의 이혼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협의 이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협의 이혼이란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부부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한쪽 일방이 합의를 안 한다고 하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교부를 받은 후 혼인 이혼 신고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든 상대방이 하든 아시겠죠? 협의 이혼 절차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후 관할 법원에 방문을 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 교육을 받는 건 언제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법원마다 달라요. 수원 법원 같은 경우에는 2시에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법원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지 정확합니다. 그 후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그러고 숙려 기간을 지나야 됩니다. 도가를 해야 돼요. 짧게는 1개월, 많을 땐 뭐 3개월 동안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 주소를 교부 받으신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아시겠죠? 협의 이혼 절차, 구비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구비서류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한 통, 네, 부부가 함께 작성을 해야 돼요. 뭐 남편 혼자서 작성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작성을 하시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각 1통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 거, 뭐 아내는 아내 거, 각각이에요. 각 한 통씩. 주민등록 등본 한 통 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다면 재인감 증명서라고 한 통을 받아야 됩니다. 한 통. 그리고 송달료를 2회분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송달료. 근데 이 금액은 변동될 수가 있는 것이니 법원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법원에. 자,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 등록등본 자, 죄송합니다.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한 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2018년 12월 달 올해죠. 올해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능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 결정에 관한 협의서 한 통, 그리고 사본 두 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서 세 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다 제출을 하고 나면 서류가 다 준비가 되고 나면
관할 법원에 갑니다.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갑니다. 실제로 어떤 회원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남편 혼자 가도 되나요? 저 혼자 가도 되나요? 절대 안 돼요. 부부가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뭐 혼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죠. 자, 부부의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각기 다른 경우보다 편리한 법원으로 가시면 돼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남편은 뭐 부산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편리한 데 가란 얘기예요. 편리한 데. 아시겠죠? 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함께 출석해서 진행을 해야 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협의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산 분할을 얼마를 가져올 수 있고 위자료를 얼마 요구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전반적인 걸 상담은 가능해요. 상담은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신청서를.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뭐 변호사가 대리를 해줄 수는 없다. 그 내용이고요.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아닌 혼자서 출석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외 국민인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장에게 협의이혼 의사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장이 없을 때는 인접한 지역,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지역이 없으면 그 인접한 지역에 관할하는 재외 공관장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숙려 기간. 협의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숙려 기간을 반드시 걸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충동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2008년도에 협의 이혼에 숙려 기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 중에는 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숙려 기간 대상. 뭐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나 임신인 중인 경우 3개월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에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년이 되는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리고 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1개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만 숙려 기간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는가? 네,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 사정. 그리고 숙려 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숙려기간 면제 또는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유서, 이 사유서라고 되어 있죠.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7일 이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판단을 해서 기일을 알려줍니다. 근데 법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면제 또는 단축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면 면제 또는 단축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두세요.
확인 기일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받기. 자,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도가 후 지정된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요하죠?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확인 기일이 지정되어 통보가 되고 두 번째 지정된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경우에는 확인 신청을 취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안 가면. 그러면 협의 이혼을 다시 또 원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첫 번째 확인 기일날 안 갔다. 그럼 두 번째 잡히죠 기일이? 근데도 안 갔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 조서 교부받기. 부부가 이혼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법원은 부부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한 통씩 교부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양육비가 심판에 의한 결정인 경우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심판이나 결정인 경우에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나 협의한 내용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 의사 확인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 교육비 같은 것은 협의를 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년이 되면 이제 양육비를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양육비를 안 줘도 되죠. 근데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교육비. 그죠? 교육.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으면 뭐 대학교 갔다고 해서 다 2년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년이 됐어도 교육비를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성년이 된 이후 교육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내 혼자서 돈 줘라, 뭐 얼마 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내가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 조서 교부받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양육비 부담 조서는 확정된 심판 또는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판결문하고 버금가는 집행력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는 심지어 가태료 및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 부담 조서 이게 큰 힘을 발휘하죠. 그죠?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는 거예요. 자, 다 됐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해야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의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상대방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신고하는 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쉽게 동사무소 가시면 돼요.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리고 3개월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만약에 협의 이혼이 완료가 됐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요. 다시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마음이 있고 내가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면
바로 그냥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혼자 하든 상대방이 하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약정서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약정서 중요하죠. 자, 협의 이혼을 할 때는요.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아내와 남편이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둘이서. 줄 게 있으면 주고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이 둘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약정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경우 약정서 두 부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다음에 날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출력한 경우라면 약정서 두 부를 출력해서 각각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두시면 그나마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공증을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공증을 하는 이유는, 큰 이유는 추후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그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 큰 거예요. 자, 너와 내가 이러한 약정을 썼었고, 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그 입증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 큰 거예요. 그리고 증거의 가치로는요, 증거의 가치로는 뭐 공증을 한 경우가 가장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해도 되고요. 자필 설명하고 막도장 찍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실무적으로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증을 하면은 좋은 게 있죠. 공증을 해둔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시일이 지난 후 약정서를 분실했을 때, 약정서를 잊어먹었을 때, 분실, 공증 사무실에 가서 다시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재산 및 위자료를 안전하게 받기, 조금 더 안전하게 받기.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확인 기일까지 모두 이행을 해야지 안전해요. 모두 다 이행. 이게 뭔 말이냐면 남편은 이혼을 하고 준다, 돈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혼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 모두 다 이행을 하란 얘기죠. 나한테 줄 돈이 있으면 확인 기일 이전에 모든 걸 다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혼하시는 거지 그냥 이혼하면은 안 돼요. 만일 확인 기일까지 재산과 위자료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에 응하지 마세요. 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협의 이혼을 하고 나서 돈 준다, 이혼이 완료되면 돈 준다, 확인 기일이 지나가면 돈 준다라고 하지만 돈을 제대로 주는 놈들을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무조건 모든 게 다 이행됐을 때, 그때 이혼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을 게 있는데 못 받았다고 이혼하란 얘기 아니에요. 못 받은 게 있으면 받고 나서 이혼을 하란 얘기예요. 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돈으로 받기로 했다면 돈으로 받기로 한 거죠. 먼저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약정서를, 최소한의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받을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고,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소비대차 공증 또는 약속 어음 공증까지 받아두면 추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약정서 작성이 너무 불리하다.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 약정서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빨리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게 약정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재판상 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협의 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 재산 분할, 기타 등에 관한 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남편이 1억 줄게. 1억. 내가 위자료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게 다 그냥 무효.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무효. 아시겠죠?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협의 이혼을 전제로 약정했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등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하고 또는 그 경험자 혹은 전문가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이고 그리고 소송으로 갔을 때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뭐 여러 가지들을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이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협의 이혼을 한 후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을 경우 위자료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은 이혼이 확정된 날, 그러니까 이혼이 확정된 날이 이제 이혼한 날이에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도. 협의 이혼을 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을 하는데 남편이 위자료 면목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줬다 이겁니다. 근데 그 약정 내용에 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송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정에 상간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위자료는 남편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런 게 입증이 되면 소송할 수 있지만 예전에도 어떤 회원님이 남편이 약정서에다가 쓴 거예요. 본 합의 이혼을 한 후 상간자 누구누구한테는 소송할 수 없다라는 거 다 써버렸던 거지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이혼은 원하지만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죠.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서로가 합치가 되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지 말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자, 일단 이혼 먼저 하고 두 번째 재산분할하고 세 번째 양육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혼을 하실 때는 한 번에 매듭 짓는 게 좋아요. 협의 이혼을 할 때 나와 제가 상대방이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서라도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야지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협의 이혼만 한 후에 추후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 청구할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협의 이혼을 한 후 청구하는 것과 처음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자, 협의 이혼을 번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확인 기일에 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이혼 의사 철회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해서 동사무소, 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만약에 상대방이 남편이 나보다 먼저 이혼 신고를 접수했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본인이 이혼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혼은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빨리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보다 빨리 제출하세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먼저 제출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끝.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협의 이혼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 전문 카페, 법돌이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